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스마트 컨설턴트 정홍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 진화의 한 사례를 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시티와 스마트 그린 산단의 추진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스마트 시티 통합운영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의 한 공간인 산업단지에 스마트 그린 산단 통합관리센터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두 센터의 구성과 역할, 연계를 어떻게 할지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이 이슈의 해결 방안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인하대학교 제주혁신전문대학원과 지역진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스마트 그린 시티 및 스마트 그린 산단에 대한 개념, 필요성, 내용, 사례와 현황 등을 말씀드린 후에 이 두 사업에서의 이슈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아키텍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하대학교 제주혁신전문대학원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제주혁신전문대학원은 뿌리기술산업 제주혁신을 목적으로 2020년에 송도 인하대 캠퍼스에 설립되었습니다. 뿌리기술이 기존 6대 기반 공정기술에서 소재 다원화 공정기술 4개 분야와 진화화 공정기술 4개 분야가 추계됨에 따라 본 대학원에서는 국가와 인천 지역의 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 모빌리티 메카트로닉스, 바이오 헬스케어 등과 관련된 뿌리산업을 선도하고 미래 제조산업의 혁신 성장을 주도해 나갈 공학인재 양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 강의와 관련된 사업인 지역진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진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은 제조업 진흥화를 위하여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분야 재직자를 대상으로 진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주력 산업에 대한 진화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산업 진흥화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학비의 90%를 국가와 지자체, 대학에서 보조하여 학생 입장에서는 학비 부담 없이 진흥화에 대한 자기개발로 석사학위를 받고 소속 기업의 진흥화에도 기여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업에게는 비용 부담 없이 인력도 양성하고 산업 진흥화 기회도 얻는 일석이조의 매력 있는 교육과정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서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산단 두 사업을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념부터 살펴보면 스마트 그린 시티는 첨단 스마트 그린 기술이 적용된 시설, 서비스를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경제활동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성, 지속성,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유사하게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을 살펴보면 첨단 스마트 그린 기술이 적용된 시설 서비스를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단의 정주환경,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을 고도화, 신사업 창출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과 저탄소 녹색 산단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산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시티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인한 기후온난화 온실가스 문제, 교통 문제, 범죄와 재해 문제, 물 에너지 문제, 고령화 등의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문제의 해결과 도시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 시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화면 좌측의 그림은 2018년에 발표된 유엔의 세계 도시화 전망 보고서인데요. 인구 증가와 급격한 도시화로 그에 따른 미세먼지, 온실가스, 교통 혼잡, 재난재해, 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심각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스마트 산단 필요성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우측표에서 보듯이 제조업의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에서의 비중이 다른 경쟁 국가에 비해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수출과 제조업 그리고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경제의 견인차이자 중시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중에 3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이 전체 1300여 개 산단 중에 500개 가까이 등에 따라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 있고, 세계 경쟁 국가들은 탄소 배출 규제, 자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자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산업 안전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산단의 주요 추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그린 시티부터 살펴보면 교통 분야에 맞춤형 교통과 버스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교통정보, 지능형 신호 제어, 불법 주정차 단속, 신호과속 위반 단속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 도로, 수요 응답형 교통, 자율주행차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 교통, 그리고 스마트 주차장과 맞춤형 주차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 등의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안전 분야에서는 진위형 다목적 CCTV와 IoT를 활용한 교통, 화재, 시설, 환경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증형 도시관제, 스마트 헬스케어 및 사회약자 보호 서비스, 그리고 도시 안전망을 연계한 진위형 통합관제, 사건, 사고 예측 예방 등의 서비스 등이 제공이 됩니다.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는 스마트 대기 환경 관리, 스마트 수자원 관리, 스마트 쓰레기 폐기물 자원화 업사이클링,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관리 거래 등의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 분야에서는 스마트 홈 빌딩 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생산, 배수 사용 시설, 자동 운영 지능형 시설, 편의안전 복합 시설 등의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스마트 그린 산단의 서비스를 살펴보면 제조 분야에서는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스마트 물류 플랫폼, 도어관제 센터, 스마트 제조 고급인력 양성 등의 사업이 추진되는 제조공정 디지털 전환 사업, 그리고 온 오프라인 기업 홍보 및 B2B 거래 컨설팅 매칭 관리 지원을 하는 제조거래 플랫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분야에서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친환경 설비 인프라 등을 제공하는 저탄소 전환, 그리고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디지털 자원 순환 플랫폼 등이 제공되는 산단 친환경 공공 인프라 확충, 탄소 중립 전환 융자 지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안전 분야에서는 디지털 안전 인프라 확충, 안전사업장 구축,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정주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산단 문화공간 대개조 사업, 스마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스마트 거리 조성, 산단 재생 사업, 산단 전용 모니터 등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산단에 대한 해외 주요 도시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그린 시티를 살펴보면 2023년 현재 세계 1000여 개 도시에서 스마트 시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주에서는 토론토, 콜럼버스, 뉴욕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토론토는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서 실패한 사례로 언급이 자주 되고 있고, 콜럼버스의 경우에는
교통 중심의 스마트 시티 구현의 성공 사례로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뉴욕은 도시 곳곳에 설치된 핫스팟 설치를 통한 광고 운영을 통해서 운영 재원을 확보한 성공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은 코펜하겐, 밀턴 키즈, 산탄데르,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헬싱키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르셀로나의 경우에는 민간 참여를 통한 성공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지요. 유럽의 특징을 보면은 데이터 활용이라든가 환경 중심의 그 서비스 구현 그리고 민간 참여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마스다르 시티, 항저우, 싱가포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마스다르 시티는 최초의 산소 제로 시티 구현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항저우의 경우에는 영상 분석을 이용한 교통 문제 해결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총리실 산하의 강력한 추진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추진력이 돋보이는 사례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제조업의 경제적 비중이 높은 중국은 중국 제조 25 전략을 기반으로 스마트 제조, 핵심 기술 자립화, 친환경 제조를 목표로 제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소사이어티 5.0과 커넥티드 인더스트리 전략을 기반으로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조 고도화에 이어 커넥티드 인더스트리로 디지털 전환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산단의 국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추진 사례를 보면은 국내에 278개 시군구, 즉 기초지자체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신도시 개발에서도 이를 적용해 가지고 신도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보면은 국토부, 행안부, 과기부 등을 중심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LH, 수자원공사, 지방공사 등에서 신도시와 기존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사례를 보면은 신도시로서는 국가시범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율구역, 그리고 2기, 3기 신도시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기존 도시에서는 광역도시로서 서울시 등을 중심으로 여러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서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의 추진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 484개 노후산단 중에서 2024년 현재 27곳에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으로 인천 남동, 경기도의 반월시와 전남의 여수, 경남의 창원, 경북의 구미산단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은 산업부, 국토부가 합동으로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지를 선정한 후에 산업부에서 거점 산단을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하여 통합관리센터,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에너지 플랫폼, 물류 플랫폼 등을 기본 사업으로 하고, 그 외에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사업들을 보면은 국가시범도시, 스마트 도시 조성 확산 사업, 스마트 도시형 도시재생,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 스마트 도시 통합 플랫폼 사업 등을 그간 진행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로 진행하는 사업은 국가 시범도시 사업과 스마트 도시 조정 확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시범도시 사업은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의 에코델타시티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시 조성 확산 사업은 거점형 스마트 도시, 강소형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거점형 스마트 시티는 3년간 약 160억 원, 강소형 스마트 시티는 3년간 약 8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스마트 빌리지 사업을, 행정안전부에서는 디지털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스마트시티 국내 대표적인 추진 사례 세 곳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 곳은 국가 시범 도시인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EDC 그리고 서울특별시입니다. 세종 5-1 생활권에서는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 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등의 7개 분야의 시민 생활과 도시 혁신을 이루는 서비스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는 로봇을 활용한 생활의 혁신, 배움 일놀이 융합세, 도시 행정관리 진흥화, 스마트 워터, 제로 에너지 도시, 스마트 교육 리빙,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교통, 스마트 안전, 스마트 공원 등의 10대 분야에 대한 혁신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서울특별시에서는 스마트 도시 인프라, 디지털 행정혁신, 빅데이터 도시, 비대면 서비스, 스마트 포용 도시, 사이버 안전 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안심 도시, 디지털 경제 등의 9개 분야에 대한 혁신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사항은 장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좀 더 상세한 내용은 국가 스마트시티 홈페이지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마트시티에서의 주요 서비스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 분야를 보면은 도로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능형 교통 및 그린 도로, 그리고 차량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스마트 교통 플랫폼 및 친환경 자율주행차, 그리고 주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스마트 그린 주차장, 맞춤형 주차 정보 제공 등이 대표적인 스마트 교통의 서비스들입니다. 시설 도시관제 분야를 살펴보면 친환경 진흥형 빌딩 및 홈 서비스, 그리고 친환경 진흥형 도시시설 서비스, 그리고 도시 내의 각종 사건, 사고 등을 예측 예방 탐지율을 제공하고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AI 기반의 상황 모니터링 및 도시안전망 연계의 증형 관제 서비스 등이 시설 도시관제 분야의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환경, 에너지, 도시관리 분야에서는 환경오염 발생을 방지 취소하고 폐기물을 재활용 자원화하는 대기 수질 오염 관리 및 발생 저감 시설, 폐기물 자원화 시설, 신재생 에너지 생산, 에너지 낭비, 폐기 방지 및 사용 최적화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 수집, 저장 시설 및 관리 거래 시스템, 도시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첨단 도시관리 로봇, 드론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생활 경제 분야에서는 오토비즈 XR 도시정보 서비스, 스마트 헬스케어 약자보호 서비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및 플랫폼 비즈니스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제 그 스마트 산단 통합관제센터 추진 사례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 지역 한 곳과 비교적 사업이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 한 지역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림이 복잡하긴 합니다만 좌측의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좌측을 보면은 B산단, C산단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 A산단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B산단, C산단은 연계산단이고 A산단은 허브산단입니다. 그래서 B산단에는 현장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고 해당 산단에 대한 모니터링실이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C산단도 마찬가지로 연계산단이니까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A산단은 이 세 개 산단을 전부 다 모아서 운영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 통합 관제를 하게 됩니다. 이 세 개 산단에 대한 마찬가지로 A산단의 현장 시설물이 이제 존재를 하겠죠. 이 산단 통합센터는 시에 있는 도시통합운영센터하고 연결이 돼서 재난재해 사항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에 도시통합운영센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도시통합운영센터의 도시안전망이 되겠죠. 이를 통해서 112, 119 등 재난 관련 부서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좌측 A지역 산단을 보면 사실 B지역 산단과 그 센터의 인프라 플랫폼은 동일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에서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좌측 A지역 산단의 경우에는 산단 전용 모니터링, 산단의 대기질과 대기 오염 확산에 대한 시뮬레이션 예측 서비스, 그리고 방범 로봇 등이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주차 정보, 교통 정보 및 스마트 셔틀버스 정보, 진행형 CCTV, 스마트 가로등 등의 전역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내의 공기질 관리 및 화학물질 누출 탐지, 전기 화재 예방 및 화재 탐지, 그리고 위험지역 접근 경로 및 사고 탐지 등의 사업장 안전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B지역 산단을 보면은 현재 이곳은 세 개의 산단을 한 개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교적 A지역에 비해서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산단에 현장 시설물이 있고 이것이 이제 산단센터로 연결이 되고 또 일부 CCTV 시스템은 도시통합운영관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산단센터하고 도시통합운영센터 간의 정보와 영상을 주고받는 이런 구조이고요. 마찬가지로 도시통합운영센터를 통해서 재난안전 관련한 기관, 부서에 정보를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센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프라 부분은 A지역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B지역 산단에서는 환경안전 분야의 유해물질 유출 탐지 서비스와 진행 CCTV 서비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로 산단 내에 스마트 편의시설이 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버스 쉘터, 스마트 주차 정보, 그리고 스마트 셔틀버스, 산양 통근버스 정보가 제공이 되게 됩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의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센터 지위에 대한 명확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와 시스템의 구조에 대한 좀 이슈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구축비 매칭에 대한 그 부담 문제, 그리고 구축 후의 운영 재원에 대한 문제가 있고, 스마트 시티와 마찬가지로 연계 통합 공유 활용에 대한 그 부족 문제, 그 다음에 개인 기업 정보 보호 문제 등의 그 이슈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센터의 지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스마트 시티 사업에서 구축된 도시통합운영센터가 있는데, 아, 도시의 일부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산단에 산단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됨으로 인해서 이 둘 간의 그 역할, 그 업무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은 어, 대부분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통합관제를 하면서 산단과 관련된 업무는 그 산단 관제센터에서 공유하는 것으로, 이런 구조로 좀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이 전국의 산단을 대상으로 해서 연차별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시스템의 내용 측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좀 존재를 합니다. 물론 현장 시설물은 각 산단마다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이 공통된 부분들은 좀 모아서 중앙에서 개발하고 보급하는 그런 형식으로 조금 추진을 하면은 약간의 경제성이 제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구축비 매칭 및 운영 재원과 관련해서는 그 많은 지자체들이 건물 매칭을 좀 매칭비로 잡고 있는데, 안 잡는 지자체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존 자산들을 좀 매칭금으로 아, 잡아서 구축비 매칭에 대한 좀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또한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 자체를 좀 경량화하고 최적화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하의 내용에 대해서는 장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시티 사업에서 이슈 중에서 수익 모델을 통한 지속성 확보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에서의 그 재원 문제도 있지만, 스마트 3단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델의 종류를 보면, 첫 번째는 광고를 통한 재원 확보 모델입니다. 뭐, 어, 각종 도시 내 설치되어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이죠. 두 번째는 교통이나 물류, 생활 편의에 대한 시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과 같은 폐기물 처리와 같은 그 에너지 환경 분야 모델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그 산업을 지원하는 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른 그 사업장 안전 서비스를 일부 사용료 형식으로 받아서 재원을 충당한다든가, 어떤 이 그 생활에서의 그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전개해서 운영 수익을 좀 확보하는 그런 모델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은 그 천안시에서 추진 중인 거점형 스마트 시티의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공공형 모델, 즉 수익 사업으로 잡기 어려운 모델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모델로 이렇게 나누어서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을 자세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사업 이슈에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도시 통합운영센터와 스마트 산단의 관제센터 간의 그 지휘와 구축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그 하단에 스마트 시티 시설물은 CCTV 등 기존 그 스마트 시티에서 설치하는 시설물들은 당연히 스마트 도시 통합운영 센터로 연계가 되고 스마트 도시 센터의 통합 플랫폼 도시 안전망을 통해서 그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그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정보는 그 관계 기관으로 공유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부분을 보면 스마트 산단의 그 개별 사업들이 지금 이제 개별적으로 떨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여러 사업들은 결국은 산단 통합관제센터로 데이터가 모이게 돼서 어떤 산업 데이터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시스템이 존재하더라도 이 데이터들이 보이고 이것들을 통합 관제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이고 데이터에 대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단 통합관제센터는 도시통합운영센터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운영이 되는 프로세스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스마트 산단 사업에서의 현장 시설과 스마트 도시 사업에서의 현장 시설은 지자체에 각각을 담당하는 그 부서들이 존재하므로 그 부서로 시설물이 이관이 되고 운영 관리되는 이런 형태의 그 시스템 구조가 되어야지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산단에 대한 개념 필요성, 주요 내용, 국내 추진 현황과 권고 서비스, 사업에서의 이슈, 시스템 아키텍처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산단에 대한 이해와 스마트 시티 사업과 스마트 산단 사업의 추진에 있어 서비스 방안, 추진 방안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